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은 오늘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오늘은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오늘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2도입니다. 네. 너무나도 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이불 밖으로 나오기 싫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불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추운 날인데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이렇게 날씨는 추워도 증시는 뜨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통해서 헤드라인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헤드라인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0피 재도전이 가능할까,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홍라이 라움 명예관장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산 주식을 전량 증여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또 새벽에 나온 뉴스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 금액을 일단 원전건설에 우선 사용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연일 좀 강한 모습인데 수급을 좀 보면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팔다가 어제 그리고 또 그제 외국인 수급이 드디어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구글의 TPU 진영이 나오면서 좀 MB 진영에 서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구글의 TPU가 나온다고 해서 MB의 GPU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꺾여서 뭐 종목들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지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은 AI에 관련돼서 조금 더 급하게, 더 빠르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진영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것도 가져다 쓰고 저것도 가져다 쓰고 서로 두 개 다 같이 가져다 쓰면서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버블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또 그런 어떤 맥락으로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회사의 원래 본업이었던 뭐 레거시 디램 쪽의 고정 가격의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팬데믹 이후에는 수요가 좀 늘어났었을 때 증설이라든지 공격적으로 뭐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격 조정에 좀 실패를 하면서 힘든 시기를 좀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없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섭렵을 해가면서 이 시장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돋보이기 때문에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수요 역시도 뭐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안 좋았던 낸드까지도 데이터 센터 서버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은 이 전 사업부가 골고루 성장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어떤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 쪽으로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들의 수급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뭐 사실 연기금이 주식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국내 어떤 다른 기관들 역시도 자금 운용을 할 때 주식 비중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뭐 1월에 증시가 첫 개장을 했었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담아야 될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외국인들 역시도 최근 동안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수급을 뭐 들락날락했지만은 앞으로 여전히 조금 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뽑는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더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직 다 못 채웠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 매수세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연결되다 보면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역시도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선단 공정 소재 업체들 역시도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될수록 국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스의 상승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 그리고 반일,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선단 공정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계속 선순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코스피냐 코스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워낙 반도체 업황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둘 다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확인해 봤고 또 어제 나왔던 뉴스죠. 삼성물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홍라이 나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증여했습니다. 지분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좀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고 또 이제 홍라이 명예관장의 회장의 지분을 받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보시듯이 19.93%에서 20.9%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뭐 일단 뉴스 자체에서는 그냥 단순한 지분 증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아무래도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일부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물산 자체의 주가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증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정도로 시기상 그렇죠. 그렇죠. 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증여를 하자라는 뭐 얘기 그런 그러네요. 어떤 그러면 구상이 상속세가 아닌가.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주가가 높아지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미리 증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내 어떤 지배력이 굉장히 좀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1% 정도 가량밖에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9%와 20%는 굉장히 좀 다른 수치거든요. 그리고 지배력 자체가 뭐 불안정했었지만 특기이사로 다시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어떤 기업 이들과의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 디스카운트가 다시 한번 해소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M&A라든지 신규 투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어떤 투명성도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물산 지분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서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해소됐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삼성물산 역시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되고 본업에 대한 부분도 원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물산도 주가 자체를 지금부터서 잘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삼성물산 리포트를 좀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전 사업 2026년에 본격화될 거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도 체크를 해봤는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 금액 원전 건설에 우선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원전 쪽으로 이 기존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전 쪽으로 사실은 주가의 어떤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동안에. 근데 그게 내년부터 또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가파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내년 내후년이 되면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빠르게 긴급 전력 공급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신재생이 될 수가 있고 연료전지 그러니까 뭐 블룸 에너지의 어떤 수소 연료전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인데 원전이 만약에 정부와 협력을 해서 빠르게 좀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원전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원전 건설이 빠르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내년부터 본업 쪽에서 건설 쪽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삼성물산 또 뭐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전 쪽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덜어내면서 그동안 원전도 같이 덜어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이 뉴스가 개장 이후에 원전주 주가 흐름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추가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3개 더 체크를 해보면 은행주로 지금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러 정책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은행주 상승 여력 함께 진단을 해보고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주 굉장히 좋았죠. 11월 초에 달성을 했던 전고점 도전 가능할지도. 마지막으로 중일 갈등이 이번에는 영유권 분쟁으로도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들리고 있는데 중일 갈등 내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일단 은행주부터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했고 또 예산안이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관세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금융지주가 강했고 보시듯이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모멘텀이 좀 큰 종목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 예상 금액이 벌써 2,000원대고 날씨가 이미 좀 추워지고 있는데 은행주를 지금이라도 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은 장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소액 투자도 하지만 이 거액으로 투자하시는 이 사실은 큰 손들이 있거든요. 이 시장에는. 근데 그런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배당을 노리고 장기로 끌고 가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항상 걸렸는데 분리과세 최고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굳이 내가 주식을 팔 필요 없이 또는 배당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으면서 주가 수익률까지 추가적으로 애드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생겼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이제는 은행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물론 지주사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력이 조금은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늘어나겠지만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배당이 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조금 은행주보다는 조금은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섣불리 지금 당장에 지주사 쪽에 먼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도 접근을 해서 배당을 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은행주들은 중간 배당을 미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리고 좀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내년에 6월에 한 번 더 배당 그리고 연말에도 물론 배당을 합니다만 그 배당이 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계속해서 좀 배당이 늘어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은 부동산 PF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도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은행의 수익 구조 자체는 이제는 꾸준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사실은 성장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어떤 성장 이익, 이 추정치라든지 이익의 성장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주식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꾸준하게 벌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쪽으로 주가가 반응을 한다면 그 역시도 좀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은행주들 접근을 해보시는 것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단 이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에서 배당을 주는 어떤 성향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서 은행주의 투자 전략은 그런 식으로 좀 삼아보시고 지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제 예사단에 지금 교육세와 관련된 내용들도 담겼는데 금융회사에 불리는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0.5%에서 1%로 올랐거든요. 부담이 커진 상황인데 이미 좀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실은 사실은 버는 거에 비해서 1%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크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매년 꾸준히 벌어들이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들쑥날쑥하다고 하다면 사실 0.5에서 1%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낙에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클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현재 은행의 어떤
유보율이라든지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좀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은행주 진단 들어봤고요. 자동차주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자동차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딱 자동차주가 전고점을 찍었던 시점이 11월 초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발표가 있었던 딱 그 시점입니다. 그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 계속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미국 측에서 소급 적용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날아올랐던 겁니다. 자, 자동차주, 그렇다면 관세 리스크가 완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드디어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간다, 전고점 돌파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관세 인하에 대한 주가 반응은 이미 좀 끝났었죠. 그리고 어제 소급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전의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12월에 금리가 인하가 되고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또 물가가 오르는 반면에 임금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의 어떤 구매 심리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돼서 판매 수치가 좀 늘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고, 또는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환율의 부분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판매 수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전기차 부분, 이게 사실은 캐즘 현상이 계속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국내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은 더 좋은, 더 나은 업종은 사실 반도체 업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반도체를 선호 업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가, 실적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은 이제는 AI 모멘텀까지 덧붙여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GPU도 받기로 했고, 또 지금 시장에서 보자면 이제는 현대차가 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변모를 하면서 AI 기업으로 더 나아가는 것 아니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가지고 있다 보니 더욱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더 작용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오히려 이제 베타가 좀 커지면서 그쪽으로 좀 주가 수익률이 좀 몰려가는 것 같고, 현대차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수혜를 좀 받으려면 테슬라처럼 FSD라든지 다른 어떤 자율주행 모듈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자동차에 좀 접합이 되고 국내에서 좀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성능이 좋아지고 또 그런 성능들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으로 이어진다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결을 한다면 현대차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나 수혜는 오토에버가 거의 다 받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든 돌아가서 전기차 그리고 그렇죠. 또 자동차 매출이 찍혀야 된다, 이런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자세한 뉴스 또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